3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에 있어서 금지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지표지의 종류는 금연, 그 다음에 보행금지, 차량 통행 금지가 있고 접촉 금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출입 금지가 있습니다. 출입 금지, 그 다음에 사용 금지, 그 다음에 탑승 금지, 그 다음에 화기 금지, 그 다음에 물체 이동 금지. 이 총 8가지는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금속제품 제조업체에서 연간 100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가운데 근로자들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해서 근로시간 중 3%가 결근하였다면 이 업체의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자, 이때 근로자는 주당 48시간, 연간 50주를 근무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일반적인 도수율 문제인 것 같지만 3%가 결근하였기 때문에 전체 중에 97%만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도수율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율은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재해 발생 건수. 그 다음에 곱하기 100만 10의 6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연근로 총 시간수는 어떻게 구한다? 연간 얼만큼 근로했는지와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50시간, 50주, 그 다음에 주당 48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3%가 결근했기 때문에 0.97을 곱해준 다음에 근로자 수 1000명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100건의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해 발생 건수는 100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42.96이라는 값이 나오므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중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내용이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법령이 바뀌면서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전부 추가되었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면 1번, 2번, 3번 보기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지만 4번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근로자 채용 시나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나 특수형태 최초 교육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4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설에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정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인리의 사고예방대책 5단계에서 각 단계별 과정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1단계는 안전관리 조직이 되기 때문에 1번은 맞고, 2단계는 사실의 발견, 3단계는 분석평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4단계는 시정체계 선정이 되겠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시정체계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로 정리해서 1, 2, 3, 4, 5단계를 해주면 되겠죠. 자, 3단계는 뭐였다? 관리가 아니라 분석평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간의 동기부여에 관한 맥그리거의 X이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X이론과 Y이론 중에서 Y이론이 좀 더 요즘 세대에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 X이론은 조금 더 옛날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인간은 스스로 자기 통제를 한다. 자,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Y이론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태만하다. 자, 그 다음에 동기는 생리적 수준 및 안전의 수준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인간은 명령받는 것을 좋아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가 X이론에 해당된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도율이 주어져 있을 때 근로손실 일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보게 되면 문제에서는 강도율과 근로자 수, 그 다음에 연근로 시간 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강도율 공식을 이용해서 근로손실 일수까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강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공식을 적어 보도록 하면, 그 다음에 도수율과 강도율이 똑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분모가 똑같죠. 연근로 총 시간수, 그
그 다음에 분자에는 이때 근로손실일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강도율은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강도율과 그 다음에 연근로 총시간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연근로 시간수와 근로자 수를 활용해서 연근로 총시간수를 그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손실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근로 총시간수를 곱해주고 마지막에 1000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로손실일수는 강도율 곱하기 연근로 총시간수분의 1000이 되기 때문에 먼저 1000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강도율은 0.4, 그 다음에 연근로 총시간수는 먼저 근로자 수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로자 수 1000명 곱하기 2400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960, 근로손실일수는 961이 된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중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매슬로우의 욕구는 가장 낮은 1단계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는 1단계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는 언제 해당되냐면 보다 안정적인 것을 지난 다음에 3단계쯤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리적인 게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은 안전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안전적인 욕구는 2단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는 3단계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인 자아실현 욕구가 5단계가 된다, 이런 걸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단계는 무엇이다? 자기 존경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존경의 욕구이기 때문에 자존심이나 명예 같은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취미나 뭐 다른 거 기타 생활들을 하고 싶었던 거를 이렇게 하는 5단계가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중 데이비스의 이론 중 동기를 유발하는 식으로 표현했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지식과 기능을 곱하게 된 것은 무엇이다? 능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과 태도, 그 다음에 뭐 상황과 태도를 곱한 것이 무엇이다? 동기 유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과 동기 유발을 곱한 게 무엇이 된다? 인간의 성과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의무안전 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 기준 항목이 아닌 것은? 자, 해당 부분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암기법을 통해서 이를 암기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먼저 우리가 안전모 하면 생각나는 게 당연히 튼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격 흡수도 잘해야 되고 턱근이 정말 풀리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턱하고 떠오르는 게 무엇이다? 수전관에 턱하고 충격이 났어,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전관에 턱하고 충격이 난성,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래서 수전관, 처음에 수는 무엇이다? 내수성, 그 다음에 전은 무엇이다? 내전압성, 그 다음에 내관통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턱근 풀림, 그 다음에 충격 흡수성, 그 다음에 난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내열성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안전모의 성능 기준 항목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외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내수성과 내전압성은 A, E와 A, B, E의 안전모 종류에 해당이 되고 내관통성은 세 가지 A, B, A, A, B, E에 모두 포함이 된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페일 쉐이프의 기능적 분류 중 고장이 나면 바로 정지하도록 설계된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페일 쉐이프는 무엇이다? 실수나 과오가 발생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2중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이 페일 쉐이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일 쉐이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페일 패시브, 두 번째는 페일 액티브, 그 다음에 페일 오퍼레이셔널이 있습니다. 자, 먼저 페일 패시브는 무엇이냐면 부품 고장 시 기계는 정지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다시피 기능적 분류 중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 정지되는 게 바로 페일 패시브가 됩니다. 따라 정답은 1번이 되겠고 페일 액티브는 무엇이냐면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에 장치에서 경보가 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운전된 후에 정지되는 것, 그게 페일 액티브가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페일 오퍼레이셔널은 무엇이냐면 부품이 고장이 있더라도 다음 정기 점검까지는 운전이 가능한 상태가 페일 오퍼레이셔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지만 1번, 2번, 3번 모두 같이 체크를 해서 어떤 개념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